거제에서 부산까지 한 소녀가 아이돌이 되려고 통학한 거리입니다. 거제엔 연습할 곳이 없었거든요. 거가대교를 건너 강서로, 녹산과 명지를 지나 하단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편도 2시간, 왕복이면 4시간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120만. 전국이 거제 야호를 따라합니다. 무대 위에선 도도한 고양이 같은 비주얼, 카메라 밖에선 거제 사투리 쓰는 인간 파이리, 리센느의 리더 원희. 동네 아는 동생 같던 이 사람이 어떻게 2년 동안 무명이던 팀을 다시 뜨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아는 형님. 원희는 자신을 거제에서 온 최초의 아이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수근이 능청스럽게 묻습니다. 자기가 거제에 낚시하러 자주 가는데 그때 인사한 분이 혹시 원희 어머니였느냐고요. 원희의 대답은 더 빨랐습니다. 맞다. 그런데 한 박자 뒤 본인이 다시 묻습니다. 이거 진짜냐? 이수근이 바로 털어놓습니다. 아니다. 자기소개를 더 하게 유도한 거다. 거제 최초 아이돌의 전국 방송, 자기소개는 그렇게 낚시 한 번에 낚였습니다. 하지만 거제에 가면 원희는 거창한 스타 이름보다 더 강력한 이름으로 통합니다. 덕연이 딸. 덕연은 원희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거제 단골 분식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자 사장님이 원희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덕연이 딸이 왔다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요. 어머니 성씨가 궁금해지자 추측은 제갈 덕연, 남궁 덕연까지 번졌고 한참 버틴 원희가 내놓은 답은 흔한 성씨 김씨입니다. 이 인정은 유명해진 뒤에도 똑같았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리센느가 거제 촬영을 갔을 때 동네 통닭집에 들르자 사장님이 메뉴에도 없는 고등어를 굽고 사위 주려고 챙겨두셨던 어묵탕까지 꺼내 내줍니다. 원희가 통닭집에 왜 고등어가, 이거 메뉴에 없는 건데 라며 웃을 정도였죠. 어머니는 원희의 데뷔 때보다 거제시 홍보대사가 됐을 때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이돌 원희가 전국구가 될수록 거제에선 덕연이 딸이 더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처음부터 거제의 자랑이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원희에게 꿈이 생긴 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췄는데 자신이 나올 때 유독 호응이 크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을 원희는 이렇게 말했죠. 그냥 해보자. 일단 밀어보자. 문제는 해보려 해도 거제엔 오디션을 준비할 학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갑니다. 거가대교를 건너 부산 강서로, 녹산과 명지를 지나 하단에 내립니다. 거기서 다시 지하철을 탑니다.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막연한 먼 길이 아닙니다. 다리 하나, 동네 셋, 지하철 한 번. 그 길을 원희는 실제로 오갔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걸쭉한 사투리를 정작 본인은 정통 거제 사투리가 아니라 조선소 아저씨 사투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주변 삼촌, 이모들의 말투에 자연스럽게 물든 결과라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거제에서 마친 원희는 서울로 올라왔고 2024년 3월 리센느의 리더로 데뷔합니다. 그런데 데뷔가 곧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봐주지 않던 그 다음 2년에 있었습니다. 데뷔 초 첫 음악방송에 간 리센느 멤버들은 복도를 지나가는 내내 마주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리센느입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표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회사가 작아서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요. 멤버들은 오히려 그런 게 아닌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온 건데 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멤버들은 셀프 메이크업을 하고 직접 라이브를 켰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노래방에 댄스에 먹방 라이브. 접속자는 400에서 500명 남짓. 팬들은 머릿수라도 채워주자며 잠들면서도 라이브를 켜놓고 출근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봐주면 좋으니까. 아파트 지하에 거울을 달아 만든 연습실에 물이 새던 날엔 다 같이 양동이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처음으로 먼저 초청을 받아선 무대. 쏟아지는 응원 소리에 멤버들은 나는 한 1000명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라며 놀랍니다. 먼저 불러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에 그 순간이 그렇게 소중했던 거죠. 이 2년의 새벽을 원희도 똑같이 함께 버텼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무대가 아니라 뜻밖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운전석이었습니다. 2025년 시작된 웹 예능 나의 연수 아저씨. 원희는 코미디언 이선민, 유연구에게 운전을 배우는 교육생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상식 앞에서는 허당인데 두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당황하면 당황한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 사투리로 받아치죠. 시청자들이 먼저 본 건 주차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투, 털털한 반응, 삼촌 둘 사이 조카 같은 호흡. 그렇게 운전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카메라가 원희를 찾아야 했지만 운전석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원희를 찾아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이 캐릭터를 눈여겨본 건 시청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성원 PD는 원래 리더 원희를 호스트로 세운 채널을 만들고 싶었지만 당시 원희가 무명이라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운전 예능 속 원희를 제작진이 다시 좋게 봤고 미팅 끝에 채널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옵니다. 원희는 선뜻 반기지 못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서 개설 전날 밤까지 안 한다, 못하겠다며 울었다고 털어놓죠. 저 하나로 이 멤버들을, 리센느를 다 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연수는 원희가 모르고 치른 예능 오디션이자 팀 전체의 운명을 건 결심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 2월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가 문을 엽니다. 채널명을 다 읽고 나면 영상 하나가 시작될 것 같죠. 다만 이 채널을 원희가 혼자 카메라를 켜 만든 개인 방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윤성원 PD 제작진이 기획한 웹 예능이고 원희는 그 중심의 호스트였습니다. 호스트 원희의 장점은 혼자 웃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웃길 판을 열어주고 그 판을 절묘하게 무너뜨리는 데 있었죠. 갸루 선생님으로 나온 미나미에게 갸루라는 판을 깔아줍니다. 미나미가 갸루는 안 걸어라며 코앞 카페도 차 타고 가자 우기고 설렁탕집에서 갸루 분장을 지운 채 야무지게 수저를 세팅하자 원희가 이렇게 확확 변해도 돼요? 이중인격이에요? 라고 태클을 겁니다. 판을 열어주는 동시에 진지한 콘셉트를 붕괴시키는 디스럽터, 그게 호스트 원희였습니다. 제나에게는 사투리가 튀어나올 판을 내줍니다. 제나가 긴장한 나머지 부산 사투리를 오버했다가 부산 사람 맞냐는 댓글에 긁혔다고 풀면 옆에서 원희가 못하긴 했잖아, 좀 오바하더라며 웃으며 놀립니다. 정작 원희도 겸손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리센느가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커지자 한 멤버가 햇빛도 안 드는 실내인데 공항에서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걸 보고 아, 얘가 연예인병 시작됐구나 싶었다는 겁니다. 다만 보호 차원에서 실명은 말하지 말자며 끝까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죠. 한 녹화에선 진행자가 4개월 만에 90만, 이건 진짜 대형 채널이라고 치켜쓰자 원희가 곧장 맞아요 라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은 내가 띄워줄 때 가만히 있어 였죠. 겸손을 요구받는 속도마저 초보 운전 때보다 빨랐습니다. 이름은 원희로 시작하지만 화면은 자꾸 리센느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판에서 누구도 대본에 쓰지 않은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갸루 상황극이 한창이던 순간 미나미가 외칩니다. 거제, 야호. 여기서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원희가 아니라 미나미입니다. 원희는 채널의 주인이자 호스트였고 거제는 원희의 고향이었습니다. 원희 본인도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미나미가 딱 거제 야호를 외친 순간 그 말을 이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요. 야호. 뇌정지가 왔어요. 뒷받침할 말이 없어서. 결정타는 미나미가 쳤고 정작 옆에 당사자 원희는 받아칠 말을 잃은 리액션 담당이 된 셈이죠. 멤버들은 이 말이 대본이 아니라 즉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뜻을 묻자 돌아온 답도 명쾌했죠. 뜻은 없고 그냥 거제 야호, 뜻은 없는데 힘은 셌습니다. 다른 아이돌들이 따라했고 온갖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채널은 2월 개설 뒤 약 넉 달 만인 6월 구독자 100만을 넘겼습니다. 7월엔 120만을 넘어섰죠. 원희의 이름을 단 채널이 결국 리센느 5명 모두를 세상에 알린 통로가 된 겁니다. 하지만 한마디가 곧바로 성공을 만들었다고 줄이면 중요한 절반을 놓칩니다. 밈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멤버의 얼굴을 익혔고 그 다음 리센느의 음악을 들었으니까요. 그 음악 가운데 Love Attack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데뷔곡이 아니라 2024년 8월 발매된 첫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곡이 채널의 화제성과 함께 다시 발견됐고 2026년 7월 8일 발매 약 2년 만에 멜론 톱백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900위권에 머물던 곡이 정상을 찍은 중소기획사 그룹의 역주행이었죠. 문을 연 건 한마디였지만 그 문 안에 사람을 붙잡아둔 건 이미 준비돼 있던 멤버들과 노래였습니다. 더 재밌는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 원희의 특징 중 하나가 원희가 한때 고치라는 말을 들어온 거제 사투리였다는 겁니다. 반묵제 원희와 제나가 나오자 시작부터 이런 말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편하게 사투리 팝팝 쓰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사투리 쓰라. 두 사람의 대답은 묘했습니다. 고치라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편하게 쓰라는 말은 처음이라고요. 사투리를 점검받으러 갔다가 마음껏 써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고 나온 셈입니다. 그 사투리는 그 자체로 콘텐츠가 됐습니다. 문명 특급에서 PD가 거제엔 KFC가 없다던데요. 를 3번 연달아 반복하며 긁자 원희가 근데 이거 없긴 해 없으면 조금 긁혀요라며 발끈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없다는 놀림에 살짝 욱하는 리액션이 오히려 거제 토박이의 솔직한 매력으로 살아났죠. 거제 억양이 몸에 밴 원인은 미나미가 알려준 갸루 말을 따라 해도 억양에서 사투리가 튀어나와 팬들에게 갸투리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 파이리. 무대 직캠 속 무표정한 원인은 눈매가 선명한 고양이상입니다. 그런데 웃는 순간 입꼬리가 크게 올라가죠. 팬들이 포켓몬 파이리를 떠올렸고 방송 자막에도 파이리가 등장했습니다. 원희가 지은 표정에 팬들이 AI로 불뿜기 효과를 입힌 편집본까지 퍼지면서 인간 파이리라는 별명이 굳어졌죠. 능청 대신 찐으로 발끈하는 계산 없는 반응이 그대로 매력이 된 겁니다. 도도한 고양이와 거제 사투리 쓰는 파이리. 둘 중 하나가 가짜인 게 아니었습니다. 무대가 한쪽만 보여줬다면 예능은 나머지 한쪽까지 보여준 겁니다. 원희를 바꿔서 성공한 게 아니라 원희를 더 많이 보여주자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처음 질문의 답은 조금 수정해야 합니다. 원희 혼자 리센느를 살린 게 아닙니다. 제작진이 판을 만들었고 원희가 중심을 잡았고 미나미가 거제 야호를 던졌고 멤버들이 각자의 캐릭터로 그 판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새벽 4시 반까지 라이브를 켜고 지하실 물을 퍼내며 버틴 2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 이제 거제시는 홍보대사가 된 리센느를 레드카펫과 부시장의 영접으로 맞이합니다. 리센느가 뭐예요? 라는 말을 지겹도록 듣던 멤버들은 이제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리센느 아니에요? 하고 알아봐준다며 담담히 감격을 전합니다. 원희의 마음은 문명 특급 녹화 날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침 그날이 생일이어서 받은 케이크 앞에서 원희는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진짜 전 국민이 다 알 만큼 리센느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자. 그러곤 카메라 너머 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엄마 거제에서 나와줘서 고맙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요. 거제에서 부산까지 왕복 4시간. 운전석에서 발견된 솔직한 말투. 사투리를 숨기지 않는 채널. 100만을 지나 120만으로 간 구독자. 이건 우연 하나가 만든 직선이 아닙니다. 서로 상관없어 보이던 장면들이 뒤늦게 한 길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원희는 멜론 1위 그룹의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거제의 단골집에 가면 이름은 여전히 간단합니다. 전국에서는 인간 파이리, 무대에서는 리센느의 리더, 그리고 거제에서는 덕연이 딸. 거제에서 시작된 다음 이야기도 정확하고 재미있게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함께 해주세요.